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뭐 하시고 지내셨는데 잘 지내셨을까요? 맨날 똑같은 생활 하시잖아요. 네,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1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은 61쪽 보겠습니다. 61쪽 61쪽에 챕터 2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요. 지적 공부 뭐 여러 번 했던 건데 또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당연히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6가지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어떠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 이제 외우실 때도 됐죠. 이 지적 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라는 걸 여기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이 될 텐데,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를 외워두셔야 되죠. 차장천원이 있었습니다. 차는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가 될 겁니다. 이때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2군데예요. 어딜까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요 면적이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죠. 그림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좌표 형태의 정보도 아니고 문자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리고 무슨 소리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죠? 네. 뭐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지만 소유자 변경일과 소유자 변경된 날짜와 그 원인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예요. 이것도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또한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예요. 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도면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지연명부에서만큼은 도면 번호를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도면 번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추가해야 되죠. 공유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가 있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도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등록이 되죠? 대지권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가 뭐가 있느냐면 건물의 명칭, 이것도 대지권과 관련돼 있죠. 맞아요. 또한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도 이 대지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대지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를 좀 암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토지 이동 사유, 그리고요 토지의 등급,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특수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첫 번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19자리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잠시 쉬었다가 10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유 번호는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맨 앞에 이 두 자리는 뭐의 코드 번호죠? 시와 도의 코드 번호고 여기 세 자리는 시, 군, 구의 코드 번호, 세 자리는 은, 면, 동의 코드 번호, 그리고 끝에 두 자리는 리의 코드 번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맨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11번째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는 1, 2, 3 이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물론 8과 9도 있지만 8과 9는 폐쇄된 장부라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1, 2, 3 중에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고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이 지적도겠죠. 그 다음에 임야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도면은 임야도가 될 테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공시가 됩니다. 따라서 좌표 등록부 가지고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다 공시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좌표 등록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11번째 자리 가지고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토지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번째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11번째 자리는 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11번째 자리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8째 자리는 지번을 표기하게 되는데 앞에 요 4자리는 본번, 그 다음에 요 4자리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0013, 그 다음에 0012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13의 12번지가 돼요. 13의 12번지.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지번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번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유번호 가지고 지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이 19자리 가지고 지목을 알 수가 있느냐?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가 있느냐? 없죠. 지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여섯 번째, 이 고유 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토지마다 모든 지적공마다 고유 번호를 등록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고유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지적공부가 딱 하나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면. 도면은 한 장의 도면 안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다 등록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그리고 각각의 토지마다 지번도 등록이 돼야 되고 지목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토지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토지마다 이 19자리를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여백이 있느냐? 없어요. 너무 빽빽하니까. 따라서 이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고유 번호와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 번호는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고 지번도 알 수가 있지만 지목을 알 수가 없죠. 지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틀렸을 테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번. 소유권 지번과 공유 지번은 같은 뜻이에요. 소유권 지번, 공유 지번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유 지번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군데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2번 지번은 당연히 맞는 지번이 될 겁니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는 좌표값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 안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돼서 다 등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적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위치는 도면을 통해서 공시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쉽고 공시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죠. 따라서 위치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또는 삼각점 및 지적 삼각점의 위치, 이런 위치가 나타나면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도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건 다 도면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도면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적 삼각점과 요 삼각점을 같은 뜻으로 설명하시던데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은 이거 보통 거리 위에 평면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삼각점은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악산 꼭대기, 속리산 꼭대기. 그래서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지적 삼각점은 지적 기준점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이고 이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측량하는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전 지역의 넓이, 충청남도 전 지역의 넓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측량하는 기준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네. 여튼 위치는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도면. 그렇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 지적되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2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개별 공시지가 이건 어디에 등록이 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좀 꼭 암기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토지의 소재와 지번, 토지의 소재와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될 테니까 당연히 대장에 등록이 되겠죠. 또한 토지 이동 사유는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3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로서 등기 접수 일자와 등기 신청의 접수 번호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도 있지만 소유자 변경된 날짜와 그 원인도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는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소유자 변경된 날짜는 어느 날짜일까요? 접수 시점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등기 접수 일자는 대장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무슨 의미로서? 소유자 변경 일로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접수 번호는 없죠. 저 안에 접수 번호는 없으니까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변경된 날로서 등기 접수 일자 요거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까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겠죠.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대장대의 정보에 등록되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텐데 쉬운 문제죠. 오른쪽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번을 보실까요?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되는 것은 기출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리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지목과 면적이 다 등록되는 공부는 뭘까요? 대장이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점. 5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한다. 아니죠. 개별 공시지가, 등급, 토지 이동 사유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1번은 틀렸을 테고요. 2번 도면에는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목은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경계는 직선이니까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도면. 그렇죠. 경계는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죠? 도면.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공유지 연명부는 토지의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공유지원면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목이 틀렸고요. 공유지분, 소유권 지분, 공유지분 같은 뜻이에요. 공유지분이니까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는 대지권도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하죠.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전부 다 어디에 등록이 되죠?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어디죠? 지목과 대지권 비율이 틀렸겠죠. 4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번이 등록이 되느냐?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좌표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됐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기억나셔요?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를 부여했고, 이를 그림 형태로 그린 것이 부호도죠. 따라서 이 좌표 등록부에만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분을 얘기하죠. 공유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여기서 틀린 건 어느 겁니까? 소유권 지분. 요거에 틀렸죠. 5번을 보시면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 등록부에 등록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등록합니까? 도면에, 지적도에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6번은 뭐 여러분이 보시고요. 7번을 가겠습니다. 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1번.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죠. 이거 기출문제집에 있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60%는 다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쉽게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쉽게 푸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쉽게 푸실 수 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여튼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겠죠? 틀렸습니다. 2번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경계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죠? 등기부.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죠? 지적공부. 기억나셔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가 될 테고,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맞아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된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이 문구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신청 수수료는 필지 수대로 정하는 겁니다. 한 필지 얼마, 두 필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의 토지의 표시상을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됩니까? 등기부가 기준이 됩니까?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소유자 부분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죠?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네, 워낙 한 100번은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걸 테니까. 10번을 가겠습니다. 10번.
토지대장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간정보관리법은 이렇게 그림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림 형태의 문제가. 그림 형태의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심장이 딱 멈추죠. 이거 풀 수 있을까? 이거 다음 문제 먼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림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숨은 그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은 소유자 부분을 생략한 토지 대장이다. 중개 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유번호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유번호 11번째 자리에 숫자가 뭡니까?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돼 등록된 토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집원은 얼마일까요? 안 나왔네. 아니 나왔죠. 뭐로 나왔어요? 158에 158번지가 되겠네요. 맞아요. 9번은 없으니까 158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실 텐데, 1번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최초로 등록한 게 뭐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신규 등록을 찾아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지?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71년 8월 1일 신규 등록 매립 준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지문을 보시면 158번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맞습니까? 맞겠죠. 2번 1978년 2월 1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토지 이동 사유는 분할이겠죠. 그럼 분할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그 다음부터 찾아보시면 분할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거기 분할이 몇 년도입니까? 78년 2월 2일 분할되어 본번에 다시 이를 부함. 부함은 붙일 붙자예요.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를 붙였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거기 왼쪽을 가보시면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얼만큼 줄어들었습니까? 100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6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100에서 60으로 바뀌었으니까 158번지는 60제곱미터가 된 것이고 158의 1번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40제곱미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맞습니까? 맞겠죠? 3번을 보십니다. 이 토지의 지적도의 축척은 1200분의 1로 맞죠? 1200분의 1로 알 수 있으며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하죠. 축지법. 기억나셔요? 그러면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하니까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축척을 찾아보십니다. 축척이 어디 있을까요? 네? 집원 다음에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00분의 1. 그럼 1200분의 1의 지적도는 대축척입니까? 소축척입니까? 소축척이죠. 따라서 면적은 덜 상세하게 등록할 테니까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까?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까? 1제곱미터 단위로. 기억나셔요? 1의 자리.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까? 틀렸죠?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되어 있죠.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이 될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가 아니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의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합병을 찾아봅니다. 합병. 합병은 어디 있나요? 맨 중간에 있죠. 그러면 1920년 4월 1월 3일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몇 번지와 합병이 됐나요? 159번지와 합병이 됐죠. 합병이 됐는데 면적이 60에서 이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80제곱미터로 늘어났죠. 그럼 159번지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20제곱미터죠. 네. 그 다음에 5번.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3년 1월 2일 제곱미터당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원에서 2004년 1월 1일 제곱미터당 150m로 150제곱미터로 미터가 아니네 1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맞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맨 밑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11번을 가겠습니다.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먼저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죠. 그래서 이것도 등록이 될 테고 건물의 명칭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건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들이죠. 따라서 건물의 명칭도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무엇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장번호는 넘버링 페이지 번호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 장으로 구성된 장부는 전부 다 장번호가 있는 겁니다. 대지권 등록부도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번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테고 공유지분은 두 군데에 등록되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쉬운 문제죠. 12번을 가겠습니다. 12번. 공간정보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축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과 축척변경 시행지역 축척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면 정밀도가 조금 더 정밀해져요. 따라서 보통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조금 더 정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척이 1번 처음에는 축척이 얼마일까요? 500분의 1.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즉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면 축척이 조금 더 정밀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농지구역 정리 시행지역. 이것도 농촌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때는 조금 더 정밀해져요. 그러면 농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축척이 얼마냐면 1200분의 1입니다. 1200분의 1에서 조금 더 정밀해지니까 얼마일까요? 1000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요 문구가 예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던 문구예요.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던 문구니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14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그래서 도면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 안에는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도면 좌측 상단부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색인도라고 불렀어요. 색인도.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보통 있는데 12, 13, 14, 뭐 2, 18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약간의 음영이 칠해져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럼 이 가운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도면의 번호예요. 이 도면의 번호. 그래서 색인도의 가운데가 이 도면의 번호고요. 색인도 옆에는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다. 이런 표기가 있는데 공공시, 공공동은 뭘까요?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번부여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제명. 제목이란 뜻이고요. 이름명자예요. 그럼 이건 도면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제목, 이름. 도면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지역의 지적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번부여지역에는 총 지적도가 이 지번부여지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안에는 많은 도면들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도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지번부여지역에는 도면이 몇 장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장이 있죠. 맞아요. 이 16장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20장이 되겠죠. 20장. 그러면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가 총 몇 장이냐면 20장이 있는데 20장 중 요 도면은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13호. 제 1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가 총 2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호 도면이라는 겁니까? 13호 도면이란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축척이 보통 기록이 됩니다. 뭐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토지 모양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까? 13호, 18호 도면을 찾아보면 돼요. 이쪽에 토지를 알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까? 12호 도면을 찾아보면 돼요. 위쪽은요 2호 도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14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다른 지적 공부에는 등록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도면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다면 제명 끝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좌표 등록부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면 좌표 등록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좌표를 이용해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 좌표값이 있으면 이 지적도에 이 거리가 이렇게 등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좌표값이 있을 때는 지적도의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값이 있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지적도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이 도면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좌표값이 있으면 좌표가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 말고 좌표값 가지고 측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을 뭐라 부르냐면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각선. 도면의 외곽을 구성하는 선이라고 해서 도각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에 숫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도각선의 숫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가 원점인데 0,0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는데 보정된 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정된 원점. 보정된 원점은 조금 이따가 문제 푸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수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14번. 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도면에 등록되어야 되겠죠. 건축물의 번호. 우리는 지적 공부를 공부하는 것이죠. 지적 공부를 공부하는 거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만 원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번호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번호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지만 건축물의 번호는 아무데도 등록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이건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라고 했죠. 위치라는 단어가 있으면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가 잘못됐을 테고요. 2번,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테고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되죠? 도면,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이 되죠? 도면에.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니까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따라서 도면은 등록할 수 없으니까 고유 번호가 틀린 부분이 될 테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되는 정보죠. 4번을 보시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목이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어디에 등록되는 고유한 정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는 당연히 도면에,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그래서 4번에서 잘못된 거는 두 군데네요. 부호 및 부호도와 고유 번호. 요게 잘못됐죠. 5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지목은 도면에 등록이 될 테고, 도각선과 그 수치는 도면, 토지의 고유 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 고유 번호가 잘못됐겠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 그래서 쉬운 문제죠. 정답은 2번.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16번을 가보겠습니다. 16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옳은 것은, 여기는 색인도는 빠져있네요. 공공시, 공공동, 이게 뭐죠? 지번, 부여, 지역. 그리고 지적도, 여기까지가 제명이라고 불러요. 제목과 명칭이란 뜻이에요. 제목과 명칭, 제명. 그리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제명 끝에 가로를 치고서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이 공공시, 공공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는 총 몇 장이 존재할까요? 20장. 20장이 존재하는데 이 도면은 제 몇 호 도면일까요? 8호 도면. 그리고 축척이 등록되어 있죠. 축척은 축지법,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일치한다고 했죠. 따라서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맞습니까? 측량의 방법은 우리 지적 측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은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 이 측량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럼 이 전자평판 측량 또는 평판 측량은 무엇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이냐면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도면에 경계를 그려 넣을 때 하는 측량이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입니다. 그러면 도면이 작성이 되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이 도면에서 이 토지의 넓이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뭐죠?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여기에 눈으로 면적을 측정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 평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평평한 판 모양이라고 해서 평판 또는 측량에 사용하는 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다리가 3개라고 해서 산발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전부 다 도면을 작성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위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기구 위자입니다.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는 뜻인데 이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뭘까요? 좌표값이에요.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입니다. 따라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는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X좌표, Y좌표 그리고 좌표값이 나오게 될 테고요.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부호예요.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로 숫자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이 좌표값이 존재하면 컴퓨터에다가 이 좌표값을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좌표값을 입력해서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면적을 계산해 버려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위 측량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경위는 만안경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정밀하냐? 당연히 이쪽이 훨씬 정밀해요. 컴퓨터로 계산해내니까.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전자면적 측정기는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평판 측량, 전자평판 측량. 그 다음에 여기 좌표면적 계산법은 어떠한 측량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경위 측량.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73의 2에 대한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제명의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느 것이 정밀할까요? 당연히 좌표값이 훨씬 정밀합니다. 따라서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2번 73의 2의 경계선상에 등록된 12.5일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난다. 맞습니까? 맞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좌표값이 있을 때 한정이 됩니다. 좌표값이 없을 때는 경계점 간의 거리를 도면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하나 더.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싼 토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표값이 있을 때 뭐 임야도, 임야대장라는 문구가 나와도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임야대장 임야도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맞아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시면 G13의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해야 된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가 이 도면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여기 써놨죠.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그렇죠. 그래서 도면으로 실시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G1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죠. 어디입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돼요. 어디가 틀렸죠?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G13의 2에 대한 토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주차장은 차장천원 안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뭐죠? 차죠. 그러면 73의 2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주는 지목의 부호가 뭐죠? 주유소, 아니 부호가 아니라 본 정신명칭이 뭐죠? 주유소. 그래서 이건 틀렸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 형태가 출제가 됐다고 해서 네, 그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어차피 3교시는 시간이 남죠? 안 남으셔요? 남으셔야 정상인데 이런 거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답이 다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뭐 여러분이 푸시면 될 테고 18번을 가겠습니다. 지적도면의 도각선 수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적도면의 도각 내 면적을 산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측량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이 필요하죠. 맞아요. 이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란 뜻이에요. 근원 원자를 씁니다. 모든 기준점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그럼 이 근원이 된 기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위도 원점, 그 다음에 수준 원점. 그래서 원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위도 원점, 수준 원점. 여기서 수준 원점은 숫자가 물 숫자예요. 그리고 주는 기준이란 뜻이고요. 원은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고 점은 기준점이란 뜻인데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는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측량할까요? 여기서 물은 바닷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를 구하는 측량의 기준점입니다. 높이를 구하는. 여기서의 물은 여기 인천 앞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가 0m가 되는 거예요. 0m. 한라산은 몇 미터인가요? 1900? 네? 50m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도 알았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인천 앞바다가 0m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수준 원점으로 해서 한라산의 높이가 구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수준 원점은 지적 측량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높이를 구하는 기준점이니까. 그럼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는 건 경위도 원점인데요. 이 경위도 원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경위도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점이니까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0,0.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0,0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측량에서는 X축 잘못했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이게 측량에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학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X축, Y축, 저쪽이 X축.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는 2차원을 얘기하죠. 2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데 이 측량은 3차원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래서 Z축이 또 있대요. Z축과 그걸 고려해서 Z축을 고려해서 요거를 Y축, X축 또 Z축이 또 있대요. Z축. 저도 잘 몰라요. 네. 법돌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전문 분야를. 네. 그러면 여기 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0,0이니까 이 도면에 있는 모든 토지의 경계점들은 양수일까요? 음수가 될까요? 네?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 아래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 토지들의 경계점들이 있겠죠? 그 경계점 좌표값들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가 0,0이니까 이거는 저도 10년이나 중학교 졸업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가 0,0이니까 다 음수가 돼버리죠? 맞아요. 근데 이건 음수가 돼서는 안 된대요. 좌표값은. 그러면 좌표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준점을 원점을 옮깁니다.
이만큼 옮겨요. 그래서 여기 X축이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겁니다. X축을. 그러면 그리고 이쪽도 아래쪽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Y축도 아래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 갔나? X축도 이쪽으로 옮겨요. 그 이유는 경계점 좌표값을 전부 다 양수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원점이 되겠죠. 이걸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보정된 원점. 여기가 원래의 원점. 여기가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 도각선이 있고 도각선 수치가 있죠. 도각선 수치가 글씨가 안 보이네. 여기 얼마가 있습니까? 숫자가. 거기 그림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10, 1만, 5천, 200.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셔요. 제가 보였으면 제가 봤죠. 안 보여요. 오늘 안경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0, 1만, 4천, 50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11만, 4천. 끝이에요? 4천. 여기는요? 11만, 4천, 800.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부르는데요. 도각선에 붙어있는 숫자란 뜻이에요. 도각선에 붙어있는 숫자. 그럼 이 도각선에 붙어있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여기가 보정된 원점입니다. 여기 보정된 원점이에요. 0,0. 그리고 여기 요 도각선을 잇습니다. 이렇게 이어요. 이으면 여기서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요거란 뜻이에요. 114, 000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도각선을 연장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점이 바로 요 수치란 뜻이에요. 114, 500. 그 다음에 요 도각선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수치가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요거 115, 200. 그 다음에 이것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14, 800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X축과 Y축이 만나는 거리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거 구해낼 수 있습니까? 어렵네. 114500에서 1140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500. 맞죠? 이거 구해낼 수 있습니까? 115200에서 114800을 빼면 여기 나오겠죠? 얼마예요? 400.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얼마죠? 500. 500m. 그 다음에 여기는 400m. 그러면 이 도각선이 포용하고 있는 넓이는 총 얼마일까요? 네? 어려우셔요. 5, 4, 20. 그 다음에 공이 4개. 미터 단위니까 20만 제곱미터. 그래서 도각선이 포용하는 면적은 20만 제곱미터가 돼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이때 왼쪽으로 얼만큼 옮기느냐면 20만 미터를 옮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부 다 이게 양수가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얼마를 옮기느냐면 50만 미터를 아래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제주도를 빼고서는 전부 다 좌표값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까지 포함시키려면 55만 미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정된 원점이라고 부르고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그 X축, Y축 만나는 그 길이, 그를 도각선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이걸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도각선이 포용하고 있는 토지들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20번을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인도가 보이십니까?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15. 왼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9. 오른쪽은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좀 성의 없게 쓰신 거예요. 이게 숫자, 색인도는 어디 갔나? 지웠네. 나란히 숫자가 배열되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숫자가 떨어져 있죠? 가운데가 얼마로 돼 있다고요? 15라고 돼 있으면 왼쪽은 14가 돼야 되고 오른쪽은 16이 돼야 되는데 좀 엉성하게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도면을 보고 싶다면 몇 호 도면을 찾아보면 됩니까? 네? 아니, 이 색인도를 놓고 볼 때 9호. 잘못 쓰신 거긴 하지만 뭐 그런 식이에요. 원래 숫자가 나란히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지적 도면의 도면 번호는 제 15호이다. 맞습니까? 가운데 15라고 돼 있죠. 15 도면이 맞는 집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26의 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공장용지는 부호가 뭐죠? 장. 그러면 126의 10번지를 가보시면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겠죠? 3번을 보시면 126의 7에 제시된 십자가 모양,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모양은 지적삼각점의 위치이다.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점은 도면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적삼각점은 도면에 이렇게 표시하고요. 요 반경은 0.3mm예요. 지적삼각점은.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반경은 0.3mm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가운데 십자가 있으면 지적삼각 보조점. 십자가가 없으면 지적삼각점. 지름은 얼마라고요? 0.3mm.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이것보다 좀 작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음영이 약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보조점은 이게 2mm입니다. 지름이.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옛날에 출제가 됐는데 뭐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문은 126에 7에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고 십자가 모형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지적삼각점의 위치가 표시가 된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지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산자를 붙인다고 했죠. 근데 거기 산으로 표기된 거 있습니까? 어딨나? 그렇죠. 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쪽 경계는 0.2mm로 제도한다. 거기 밑에 해설 나와 있죠. 네,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넘기겠습니다. 21번을 보시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니까 지적도에 등록되겠죠. 경계는 직선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겠네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 지가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권 지분, 공유 지분인데 어디에 등록이 되죠?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부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았을 테고. 대지권 등록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된다고 했죠. 외우셔야 돼요.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전부 다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색인도는 어디에 등록되죠? 도면. 아까 보여드렸죠?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